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잊혀진 왕국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권력과 운명, 그리고 한 여인의 선택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계곡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은 지 3년, 아이를 낳지 못한 채 혼자가 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이곳 깊은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린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었죠. 서린은 장작을 더 얹으려 나섰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분명 살아있는 무언가의 신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묘하게도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눈 쌓인 숲길을 헤치고 한참을 걸어갔을 때 서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커다란 소나무 아래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차가운 몸이었지만 아직 생명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고 젖병에 따뜻한 물을 타서 조금씩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에 서린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서린은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기를 감싸고 있던 비단 보자기에 새겨진 문양. 그것은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용의 발톱 5개가 새겨진 그 문양은 오직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죠.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왕실의 핏줄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이 깊은 산속에 버려진 것일까? 여러분, 이 순간 서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이 아이를 관아에 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키워야 하는가? 왕실의 아이를 숨겨 키운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손목에는 작은 옥팔지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명을 받은 자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서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연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이 아이를 죽이려 했고 또 누군가는 이 아이를 살리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살리려 한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깊은 산속에 아이를 숨긴 것이라는 사실을요. 서린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로. 그날부터 서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민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백성민자의 글서자.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했고 영특했습니다. 돌이 지나기 전에 벌써 걷기 시작했고 3살이 되자 간단한 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린은 때때로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특별해서 언젠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민서에게 일부러 평범함을 가르쳤습니다. 눈에 띄지 말 것,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말 것. 하지만 어린 민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자신에게 숨으라고 하는 걸까요? 세월이 흘러 민서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왕실의 금군들이 마을을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서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서를 찾고 있다는 것을.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찾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왕위 계승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민서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서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서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 아이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선왕을 모셨던 내관이었습니다. 7년 전 왕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 왕비께서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사내아이였고 둘째도 사내아이였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친정 오라버니인 국구 김시열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를 제거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아이만 왕으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첫째는 왕비께서 직접 품에 안고 보호할 수 있었지만 둘째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충직한 신하 몇 명이 목숨을 걸고 둘째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이 깊은 산속에 숨겼던 것입니다.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서가 왕자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위에 있는 아이는 민서의 쌍둥이 형입니다. 순간 서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7년간 키워온 아이가 왕자였다니. 그것도 지금 왕의 쌍둥이 동생이었다니. 노인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선왕께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친히 쓰신 글입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두 별. 하나는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는 백성 속에서 자라리라. 때가 되면 둘은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구하리라. 서린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선왕은 처음부터 쌍둥이 아들을 각기 다른 환경에서 키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는 왕궁에서 제왕학을 배우고 한 아이는 백성들 사이에서 진짜 삶을 배우도록. 하지만 선왕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고 국구 김시열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민서는 제거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민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왕이 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서는 평범하게 살아야 합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시열은 이미 민서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곧 이곳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민서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 밤 서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서를 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범한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운명과 맞서 싸우게 할 것인가. 새벽녘 서린은 결심했습니다. 민서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아침이 되자 서린은 민서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민서는 커다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 산에서 주워온 아이야. 하지만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다. 너는 왕의 아들이야. 어린 민서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이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하자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핏줄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엄마란다. 엄마는 너를 낳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키웠어. 민서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다른 엄마는 필요 없어요.
서리는 민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노인이 말한 대로 그로부터 한 달 후 금군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민서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피신했습니다. 노인도 함께였습니다. 그곳에서 노인은 민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병법을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민서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린이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민서에게 백성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직접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밭을 일구는 법을, 추위와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를 몸소 체험하게 했습니다. 민서야, 왕이 되려면 백성의 마음을 알아야 한단다. 화려한 궁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7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만큼은 어른보다 더 깊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서가 10살이 되던 해, 궁궐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린 왕이 병으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살입니다. 김시열이 왕마저 제거하려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이 점점 자라면서 독립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시열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직접 정치에 관여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시열은 아예 왕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자기 아들로. 왕비를 협박해서 자기 아들을 양자로 들이게 하고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진짜 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민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형님을 구하겠습니다. 서린과 노인은 놀라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야, 넌 아직 어려. 궁궐에 가는 것은 위험해.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형님은 제 쌍둥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구해야 합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선왕께서 예언하신 때가 온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구할 때가. 그날부터 민서의 진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민서에게 궁궐의 비밀 통로를 가르쳤고 무술을 가르쳤고 독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석 달 후 민서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서리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약속해라.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꼭 돌아올 거예요. 형님과 함께요. 그리고 민서는 노인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7살도 안 된 아이를 주워 키운 지 10년, 이제 그 아이는 왕자로서 자신의 운명과 맞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노인이 도성에 도착한 것은 보름 후였습니다. 도성은 어수선했습니다. 왕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김시열의 사병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민서를 데리고 옛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선왕 때부터 충성을 바쳐온 신하들이 아직 몇 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서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정말 선왕의 혈육이십니다. 쌍둥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왕과 닮으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민서는 궁궐의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이 머물고 있는 처소에 잠입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왕의 침전에 들어갔습니다. 침상에는 작고 여윈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민서는 가까이 다가가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형님. 민서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린 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나와 똑같이 생겼느냐? 저는 민서입니다. 형님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 나에게 쌍둥이가 있었다는 말이냐? 민서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산속에 버려졌는지, 설인에게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지금 형을 구하러 왔다는 것까지.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평생 외로웠다.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게 동생이 있었구나. 형님, 일어나야 합니다. 김시열이 형님을 죽이려 합니다.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가 너무 강하다. 민서는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선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구하라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시열이었습니다. 그는 민서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둘째가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스스로 찾아왔어. 수고를 덜었군. 김시열은 검을 빼들었습니다. 어차피 둘 다 죽일 생각이었는데 함께 처리하면 되겠어. 민서는 왕을 보호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노인과 충신들이 사병들을 이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었습니다. 김시열, 내 죄를 물을 때가 왔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김시열의 사병들과 충신들의 군사가 맞붙었습니다.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약한 왕을 업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왕은 민서의 등에 업혀가면서 말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나는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은 어린 나이에 혼자 버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김시열은 체포되었고 그의 사병들도 항복했습니다. 충신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민서는 왕을 부축해 정전으로 향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리고 왕제마마, 천세만세. 왕은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자.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왕은 형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는 형님을 돕는 신하로 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도 왕의 자격이 있다. 저는 백성으로 자랐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압니다. 왕좌가 아니라 백성 곁에서 형님을 도우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왕은 민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라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왕은 궁궐에서 정치를 펼쳤고 민서는 백성들 사이를 다니며 그들의 목소리를 왕에게 전했습니다. 둘은 마치 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민서는 정기적으로 산속의 설인을 찾아갔습니다. 설인은 왕자가 된 민서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어린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그럼 우리 민서가 제일 잘하고 있지. 어느 날 왕이 설인을 궁궐로 초대했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설인이 궁궐에 도착했을 때 왕은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동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없었다면 저도 죽었을 것입니다. 설인은 황급히 왕을 일으켰습니다. 전하, 이게 무슨 행동이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왕은 서린에게 정일품 대부인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서린은 거절했지만 왕과 민서가 워낙 간곡히 청하는 바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과 민서는 힘을 합쳐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두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한 분은 현명한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분은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졌으니까요. 어느 봄날, 이제 청년이 된 민서는 산속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린은 이제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합니다. 서린은 기쁜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구랑? 의원의 딸입니다. 평민이지만 착하고 현명한 여인입니다. 왕자가 평민과 결혼한다고 형님이 허락하시겠니? 민서는 웃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권하셨습니다. 신분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서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구나.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가 저에게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서는 서린과 함께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밤, 죽어가던 아기를 주었던 이야기를. 엄마, 그때 저를 그냥 두고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데려오셨어요? 서린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 마치 하늘이 내 울음소리로 나를 부른 것 같았단다. 운명이었던 거네요. 그래, 운명이었을 거야. 너를 살리고 나도 살게 된 운명. 민서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과 민서는 평생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둘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싸움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왕이 나이 들어 병석에 누웠을 때 민서가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왕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정말 행복했지? 그럼요, 형님. 형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왕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쌍둥이로 태어나자. 그리고 이번엔 처음부터 함께 자라자. 약속할게요, 형님. 왕이 세상을 떠난 후 민서는 왕의 아들을 보필하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조카인 세왕도 민서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서린은 90이 넘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민서가 곁에 있었습니다. 민서야, 엄마는 행복했단다. 너를 키운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엄마도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다음 생에도 만나자. 그땐 진짜 엄마와 아들로. 네, 엄마. 꼭 다시 만나요. 서린이 눈을 감았을 때 민서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왕자로서가 아니라 한 아들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는 서린을 왕실 묘역 근처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한 위대한 어머니가 잠들다. 왕자를 낳지 않았으나 왕자를 키웠고 권력을 갖지 않았으나 나라를 구했도다. 세월이 더 흘러 민서도 늙었습니다. 그는 평생 백성들 사이를 다니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누구보다 평민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민서는 그 산속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집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서린이 자신을 처음 눕혔던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가요. 형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부가 산속에서 주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핏줄로 태어났지만 평민으로 자라고 왕자가 되었지만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설인의 사랑이 민서를 살렸고, 민서의 사랑이 형을 살렸고, 형제의 사랑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세상은 항상 혈통과 신분을 따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민서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평민의 손에 자라면서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인, 아이를 낳지 못해 슬퍼하던 과부는 왕자를 키우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택 하나가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운명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설인이 그날 밤 아기를 외면했다면, 민서가 형을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왕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산속에 눈보라치던 밤, 한 여인이 들었던 아기의 울음소리.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부름이었고, 사랑의 시작이었고, 한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한 여인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만날지 모릅니다. 외면할 수도 있고 외면해도 아무도 모를 그런 순간. 하지만 그때 내미는 손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설인처럼, 민서처럼, 그리고 그들의 사랑처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산속에서 주운 아이, 그 아이는 왕의 핏줄이었고, 백성의 아들이었고, 한 나라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